통증과 이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내 삶과 나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좀 그런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학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IBS 우리 동네 과학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주민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생 혹은 동네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뇌과학이미징연구단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우충환이고요. 통증과 감정을 연구하고 있고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툴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fMRI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왜 제가 통증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그리고 특히 감정 중에서도 아픈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통증은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데카르트가 벌써 이거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이 데카르트는 위대한 철학자고 과학자고 그렇죠? 이 그림이 이제 데카르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에 관한 톡을 어느 학회에 가서 봐도 이 그림을 거의 대부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통증 패스웨이인데요.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불이 나면 여기 A에 불이 났죠. 그 다음에 B에 이게 뜨거운 게 딱 전달이 돼서 여기 B의 다리에서부터 이 손과 선이라고 하는 뭔가 이 라인을 따라서 쭉 가서 머리에서 띵동 이렇게 띵동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데카르트의 벨 시오리라고도 하고요. 벨 링잉 시오리라고도 하고 뭐 스페시피시티 시오리라고도 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면 반응한다 이건데 이 데카르트는 하나는 맞고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맞은 게 뭐냐면 통증에 있어서 뇌가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틀린 부분은 바로 오늘 강연의 제목인 아픔을 대하는 뇌의 자세가 틀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데카르트의 지금 방금 데카르트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제가 전으로 돌아가서 유사한 그림이죠. 여기가 이제 피부예요. 여러분들의 피부고 피부에서부터 이제 받아서 이 페리페럴 인풋을 받아서 스파이널 코드라고 척수에 이 신호가 가고요. 척수를 통해서 이제 뇌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굉장히 조금 아까 그림과 유사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증 패스웨이 1.0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통증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데카르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통증 경로, 통증 패스웨이 1.0 이론에 따르면 치료 방법이 뭘까요? 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잘라야겠죠. 그래서 자르는 게 치료법이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1960년, 65년이었나 그 멜삭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통증 의학자가 이제 사이언스에 논문을 내면서 이런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 그림을 싣고 이게 다 자른 경우예요. 1번 싱귤러토미 여기 대뇌부터 여기 페리페리까지 다 잘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른 것들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논문에서 결론은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통증 경로 2.0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논문에서 이제 그 논문이 어떻게 보면 이 통증의 2.0 버전을 제안한 첫 번째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이제 든 예예요. 2차 세계대전에 이 굉장히 많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런 병사들에 대한 연구가 하나가 실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비처라고 하는 군의관이 이 Pain in Men Wounded in Battle, 그러니까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자, 다 영어니까 이제 한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심각한 부상을 당한 215명의 군인들 중에 69명, 거의 30% 이상은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죠. 그 다음에 55명은 조금 아프다. 그리고 대부분 73%가 나 진통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그만큼 통증은 지금 데카르트의 이론은 뭐였죠? 밖에 자극이 있으면 뇌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예를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BMJ에 실렸던 케이스 리포트인데 이 인부예요. 인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프를 했는데 모르고 못이 이 발에 콱 박혔어요. 지금 관통을 했죠. 큰 대못이 다리에 관통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못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 안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했는데 신발을 벗겨보니까 못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이 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뇌는 없는 통증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통증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노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이펙트 요새는 뭐 예능에도 플라시보 이펙트 이런 게 퀴즈로 나오던데 이 굉장히 이 노시보 이펙트도 있어요. 없는데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있는데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뇌 통증 경로 2.0이 필요한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데카르트의 이론에 따른 어떤 그림이라면 자, 대뇌에 이르러서 저희 브레인, 여러분들의 큰 브레인에 이제 신호가 도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신호가 바뀌고 여과되고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픔을 대하는 뇌의 자세. 뇌는 통증 신호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여과하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뇌 전체가 이 데카르트처럼 어떤 하나의 선이 한 영역에 이르러서 그게 어떤 통증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뇌 전체가 아픈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론에 근거해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저희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fMRI,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fMRI를 가지고 저희는 활동하는 뇌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뇌를 가지고 이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예측하고 측정하는 게 이 논문에서 했던 거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하는 뇌를 어떻게 찍냐? 이 fMRI는 저희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빌딩에 바로 옆에 가시면 굉장히 좋은 fMRI 기계들이 있습니다. MRI 기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MRI 찍잖아요. MRI를 조금 변형시켜서 기계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찍는 방법을 조금 변형시켜서 찍으면 이 뇌혈류에 있는 그 산소 농도 혹은 뇌혈류량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fMRI는 특히 이 뇌혈류에 있는 그런 산소의 양을 잴으로써 인간의 뇌에서 이 그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정확하게. 그래서 이 MRI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뇌를 찍고요. 자, 이제 한쪽은 저희가 봤죠? 활동하는 뇌는 이 MRI를 통해서 하고요. 반대쪽은 뭐였죠? 통증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죠? 통증을 측정하려면 통증을 일단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많은 통증 기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압력 통증, 열 통증 기계가 있고요. 이 열 통증 기계 굉장히 조그만데 이거 하나가 1억입니다. 왜냐면 이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열 통증 잘못 주면 되겠죠. 이 데이지 않기 그런 화상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피험자들한테 준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그분들이 또 화가 나면 저희를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통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값비싼 FDA 어프로브를 받은 이제 그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그런 기계를 쓰고 있고요. 압력 통증 기계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개발한 제가 있었던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계인데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에 통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절 같은데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통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자극 기계가 있어요. 전기 자극 받아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한 전기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면서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아픈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연구가 이 캡사이신을 이용해서 혀에나 입에 주면은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그냥 먹고 다른 음식이랑 먹죠. 그럼 배가 아프죠. 이걸 혀에다가 가만히 조금만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혀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가 아픈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 혀에다 발라서 이거를 약간 드라이를 시킨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면 굉장히 아픈 동안에 그 뇌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을 유발을 시킨 다음에 이 뇌 활동 패턴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물어본 일단은 이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가장 최첨단 통증 메저라 그랬죠. 이게 이제 답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예측 및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뇌가 여러분들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MRI 기기가 좋아져가지고요. 그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모니터 보면 픽셀로 단위로 이 해상도를 얘기하죠. 3차원으로 가면 박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큐빅 하나하나가 박셀인데 여러분들 뇌는 3D잖아요. 그래서 3D 스페이스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박셀로 치는데 한 20만 개 이상의 박셀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뭐 7T로 가면 더 많아져요. 이건 3T, 3테슬라 MRI에서 이제 보통 이 정도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저희가 한 30개에서 100개, 많으면 1000개 정도의 관찰, 20만 개의 관찰이 없어요.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MRI 찍는 거 비용도 많고요. 또 사람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증을 한 번 줄 때마다 한 번이라고 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이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멘붕 오기 직접 뭐 급포기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최근의 유행인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 기계학습은 보통 머신러닝이라고도 불리죠. 영어로는 이 머신러닝이 보통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적합화돼 있어요. 이 많은 피처를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예측을 하는 그런 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함께라면 이런 통증뿐만 아니라 감정, 다른 뭐 주의, 인지 기능들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의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점점 제한되고요. 여러 연구실들이 힘을 합쳐서 콜라보의 힘을 이제 추구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또 하고 있는 연구는 이 모델 이름을 터닝 페인 시그너처라고 만들었는데 아직 페이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모델의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어떤 영역들에는 강한 그 연결성이 더 강한 통증을 예측하고 어떤 연결성은 그 강한 연결이 더 약한 통증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같이 일하느냐를 가지고 통증을 예측했을 때 굉장히 잘한다 이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통증은 그렇고 정서적인 아픔, 우리 마음이 아픈 거는 가능한가요? 저는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조금 먼 미래.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앞당기려고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DACC랑 AI, 이 AI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엔트리 인슬라가 이 두 개의 영역이 둘 다 이 신체적 통증에 의해서도 활성화가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통증과 거절감은 비슷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그럼 우리가 거절당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받아서 이 연구는 두고두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픈 게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거랑 다르게 볼 게 아니구나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으니 자, 보시면은 그 논문이 나온 이후에
소셜 페인 티오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막 만들어지고 심리학자들이 그런 그 발견에 이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이제 이런 진짜 소셜 익스클루전이 진짜로 아프구나, 몸이 아픈 것처럼. 왜냐면 소셜 익스클루전이 또 여러분의 건강을 되게 해치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뭔가 찾았다 해가지고 이제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논문들이 막 진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멈추는 게 아니라 love hurts. 여러분이 사랑할 때도 그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math hurts. 여러분이 수학을 할 때도 그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까 말씀드렸던 DACC 영역과 엔티리어 인슐라 이 영역들은 이 과제 이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활성화될 확률이 거의 20% 이상이나 돼요. 여러분 기저율 고등학교 때 배우더라고요. 요새 베이스 레이트를 보시면 베이스 레이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 라인에서 그냥 이게 일어나는 확률이거든요. 그 확률이 20% 이상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집중을 하면 이 영역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 두 영역은 허브라고 그래요. 보통 그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쭉 돼 있는데 굉장히 중심되는 영역인 거죠.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 때문에 심리적인 거절이 통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은 그 결론이 굉장히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 이 영역들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좀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논문이 이것도 벌써 5년 전의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아까처럼 활동하는 뇌를 찍어서 예측 및 측정을 하는데 뭘 하냐? 이번에는 거절당해서 아픈 마음을 이제 하는 거죠.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뭘 했냐면 저희 최근에 애인한테 차여서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60명의 피험자에게 신체적 통증과 사회적 통증 실험을 실시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이 위에 거는 이제 신체적 통증이고 밑에 거는 사회적 통증인데 신체 통증 실험에서는 열 통증 혹은 따뜻한 자극, 안 아픈 따뜻한 자극을 줬고요. 이 사회 통증 실험에서는 전 애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혹은 친구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 애인 사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단어 분석을 해봤더니 슬픔, 이 40%나 슬픔, 분노, 스트레스, 불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또 물론 이제 통증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요. 이제 내 마음이 아프다, hurt, 뭐 pain, it was painful, 뭐 굉장히 아팠다, 뭐 마음이 아팠다, 찢어지는 것 같다, 뭐 다 이런 게 다 이제 통증과 관련된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전 애인의 사진을 보는 게 이제 리젝션 필링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거절당하는 그 느낌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 감정은 굉장히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의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 통증에만 집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패턴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그 신체 통증을 구분하는 통증 뇌 마커와 또 사회 통증을 구분하는 아픈 마음 뇌 마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세한 얘기는 좀 차치하고 핵심만 제가 전해드리면 이 영역들이 요 DACC, 엔트린슬라, S2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어떤 영역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를 믿으신다면 이 영역들이 다 통증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이 영역들은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회적 통증을 전 애인의 사진을 볼 때도 이 영역들이 활성화가 돼요. 진짜로 돼요. 그 말은 뭐였죠? 아까 나오미 아이젠버그 2003년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 둘이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저희는 그 안에 패턴을 보니까 이 같은 영역이 같은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지만 활성화 패턴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영역은 비슷하지 뭐 그쪽에 뉴런들 신경세포가 비슷하게 위치되고 그걸 반응하는 뉴런들이 비슷한 곳에 있더라도 그 패턴이 굉장히 다른 거죠. 이해가 되나요?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 이 동화 사이언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이전에 그
통증과 신체적 통증과 사회적인 거절이 굉장히 비슷한 그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쉐어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헤어져서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타이레놀을 주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드세요. 근데 그게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통증과 또 사회적인 거절이 어떤 뉴럴 패스웨이를 뇌에서의 어떤 경로를 쉐어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타이레놀도 그렇게 스페시픽하지가 않죠. 타이레놀이 통증만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헤어져서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저는 타이레놀 주는 거는 약간 뭐 당장은 뭐 두통이 있을 때 먹는 건 괜찮지만 사실은 여러분 헤어진 사람한테는 이 슬픔 아까 40%나 되는 그 감정 슬픔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해요. 이 제가 찾아본 결과 이 사회적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치료가 아니라 우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잘못된 이제 이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이만큼 중요해요. 어떤 연구를 해서 결론을 흥미로운 결론을 내줄 수도 있지만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받는 그런 치료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연구하고 해봐야 됩니다. 자, 통증에 대한 공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 이것도 똑같이 2004년에 사이언스의 타니아 싱어라는 그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통증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통증을 겪을 때,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비슷하다고 해서 페인 엠파시, 다른 사람의 통증에 공감할 때와 이 경험할 때의 뇌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패턴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연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최재청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면 사랑한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아픔을 알면 사랑할 수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분들의 그런 아픔을 그냥 물어보는 거 말고 물어보면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 페인 그러니까 통증 치료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많이 오랫동안 보고가 되어 왔는데 왜냐면 흑인들이 아프다고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객관적인 매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픔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한 가지 꿈 중에 하나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굉장히 취약계층들의 통증을 뇌를 통해서 그 신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소외를 당하면서 겪은 많은 아픈 그런 마음들을 진짜로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있다면 참 멋있겠다, 좋은 인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